자, 그러면 이제 카프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카프카를 설치를 하는데 그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카프카가 받아서 그 받은 이후에 그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존재한테 이제 그 메시지의 이벤트와 메시지를 같이 던져줍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가 하는 일은 누군가 카프카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받은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존재한테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러면은 그 구독하고 있는 존재가 이제 다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해서 뭐 카프카한테 리턴을 준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소비되고 끝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프카가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모듈 쪽에서 메시지에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 받은 곳에서 또 메시지를 발생시켜서 발행해서 그거를 구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카프카를 쓰느냐? 그냥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톰캣 구조는 이런 구조에 이제 풀 형태로 이렇게 커넥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면 이 들어온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톰캣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프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벤트 버스 형태로 동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징을 누군가 주면 여기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를 받을 쪽을 또 이렇게 리턴해서 여기에다가 그 컨슘 쪽, 그러니까 소비하는 쪽에다가 던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모듈은 지금 현재 나눠져 있죠. 저희가 A 모듈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B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폰스를 주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제 MSA의 문제점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요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넥션 하나, 즉 스레드 하나가 호출되면은 다른 API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기다려줘야 돼요. 리스폰스가 오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서버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레드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API를 호출했으니까 그쪽 서버에서도 API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하나 소요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레드가 두 개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PI를 호출하는 게 만약에 8개다 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호출하는 API 하나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서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8개의 스레드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API가 만약 하나만 호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PI를 한 5개, 6개를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7개, 8개의 스레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모듈이 동작되고 있는 거기마다 호출돼서 리턴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사실 A라고 하는 애가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스레드를 기다린다든지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그러면 컨슘 하는데도 받으면 받은 거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한 이후에 얘도 똑같이 메시징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벤트 버스니까 메시지가 오면 당연히 그 메시지에 맞는 또 동작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A라고 하는 형태, 이 대문자 말고
소문자 A로 할게요. 요 A라고 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받는데 이거를 B가 구독한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A라는 애가 컨슈밍 하는데 이걸 B라는 형태로 오는 애들을 구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카프카가 계속 이제 이벤트 버스로 계속 스레드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메시지가 오면 컨슘하고 있는 애한테 던져주고 메시지가 오면 컨슘하고 있는 애한테 던져주고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 그리고 A라고 하는 B라는 모듈 자체에서 메시징을 던지면 메시징을 받는, 컨슈밍 하는 애는 카프카 통해서 컨슘 돼서 받아가지고 또 다시 메시징 만들어서 이제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이렇게 리스폰스를 메시지로 주면 어차피 A는 기다리는 스레드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다시 컨슘 되는 구조에서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스레드 낭비가 없습니다. MSA 환경에서. 그쵸? 아무래도 기다리는 스레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스레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레드 낭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버스 같은 경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비뎀큐하고 카프카의 차이점이 뭐냐면 카프카는 구독 형태입니다. 카프카는 그 컨슘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나는 이 A라는 메시지를 구독하겠어 라는 형태로 이제 외부에서 거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듈 내부에서 나는 뭔가를 구독하겠어 라고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레비뎀큐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A라는 모듈한테 쏴줍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난 A한테 쏴, 이런 식의 약간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결국엔 Q입니다. 소스를 쓰면은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개념 자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B라는 모듈이 A를 구독해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구조인가에 반대로 레비뎀큐는 해당 모듈한테 A라고 오면은 그 모듈한테 직접 쏴줘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이게 더 합당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Q예요. 그냥 Q에 있는 거 잘 받아서 쓰는 구조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